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들려온 특별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86세이신 김정순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십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30년 넘게 혼자 지켜온 농과 밭이 있거든요. 오늘도 배추가 잘 자랐네. 할머니는 혼잣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말을 걸 사람도 없고 들어줄 가족도 없지만요. 사실 할머니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이라는 이름의 딸이요. 하지만 30년 전 큰 다툼 끝에 현이는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현이는 25이었죠. 다툼의 이유는 현이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마을 총각과의 중매 결혼을 원했지만 현이는 도시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그 남자는 미팔군에 근무하는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이 서겠냐며 극구 반대했고 현이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맞섰죠. 결국 현이는 그 미국인 남자와 함께 이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10년 할머니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안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이가 결혼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어요. 매년 현이의 생일이면 밥상을 차리고 추석이면 빈자리에 수저를 하나 더 놓곤 했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이웃들은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현이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모쪼록 건강하게만 살아있어라. 나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다. 2년 전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 30세 제이콥은 병실에서 어머니 현이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아?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제이콥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현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 엄마가 너에게 숨겨온 게 있어.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침대 머리맡에 서랍 좀 봐라. 현이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제이콥이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한국어로 쓰인 주소,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어머니 현이와 닮은 모습이었어요. 뒤에는 한국어로 어머니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누구야? 제이콥이 물었습니다. 너희 할머니야. 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의 친어머니, 한국에 살아계셔. 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할머니와 다퉜는지, 왜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를요. 엄마는 너무 고집이 세서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편지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원도 평창군 김정순. 그리고 사흘 후 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은 제이콥은 며칠 동안 그 사진과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게 할머니가 있었다고. 엄마는 왜 이걸 숨겼을까? 30년 동안 몰랐던 가족의 존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이콥은 인터넷으로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 86세면. 혹시 이미?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고 한국어 기초회화책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제이콥입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연습했죠.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치고 쓰던 한국말이 조금씩 생각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이콥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할머니께 엄마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다고, 사랑했다고. 과연 제이콥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품고 한국행을
결심한 제이콥. 과연 그는 30년 만에 할머니와 만날 수 있을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제이콥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낯선 언어, 낯선 공기, 그리고 묘한 친숙함이었어요. 와, 정말 왔구나. 제이콥은 어머니의 사진이 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공항에서 평창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야 했어요. 제이콥은 미리 준비해온 한국어 메모지를 보며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평창 어떻게 가요?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친절한 영무원이 자세히 알려주었죠. 아, 평창이요? KTX 타고 진부역까지 가시고 거기서 버스 타세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제이콥은 어머니가 이 길을 걸었을 것을 생각했어요. 30년 전 할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을 하고 이곳을 떠났을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진부역에서 마을 버스로 갈아탄 제이콥.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과 밭, 작은 농가들. 어머니가 자란 곳이구나 싶었죠. 다음 정류장이 솔밭마을입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를 듣고 제이콥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몇 채 안 되는 집들, 그 사이로 난 좁은 길. 제이콥은 어머니가 남긴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솔밭마을 103번지. 중얼거리며 길을 찾아 걸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바지를 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이콥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어요. 저기 103번지 어디예요? 제이콥이 어색한 한국어로 물었죠. 103번지. 아, 정순이네 구. 저기 언덕 위 집 보이지? 저기야.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어요. 그런데 자네 누군가? 제이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 걸었어요.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의 꽤 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말라가고 있고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기가 엄마가 자란 집인가 보다. 제이콥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집 안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살고 있다는 뜻이었죠. 혹시 할머니일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제이콥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고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살아계실까? 저를 받아주실까? 드디어 제이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집 안에서 TV 소리가 꺼지더니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 할머니의 발소리 같았어요.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이콥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 안쪽이 조용해졌어요. 정순 할머니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죠. 낯선 사람의 어눌한 말투가 할머니의 가슴과 뇌에 찡하게 전해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현이, 우리 현이 아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제이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제이콥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셔서.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것은 80이 넘은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등이 조금 굽고 주름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만은 또렷하고 맑았어요. 할머니는 제이콥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나, 어머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정말 현이 아들이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이콥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현이 닮았네. 코가, 눈이. 제이콥도 눈물이 났어요.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사진을 남겨주셨어요. 가방에서 30년 전 할머니의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한복을 입고 서 있던 젊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더니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며 더욱 울기 시작했어요. 어서 들어와. 어서. 할머니는 제이콥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30년이야. 30년. 현이는
어디 있어? 제이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당에 평상에 주앉으며 그래. 그럼 30년 동안 소식이 없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이콥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편지였죠. 엄마,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못난 딸 현이가 편지를 남깁니다. 그때 엄마가 하던 말씀이 옳았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매일 엄마 생각만 했어요.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혼자 울기도 많이 했고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현이야. 엄마도 미안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배고프겠다.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부엌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현이 아들이, 내 손자가. 제이콥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어머니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대로. 어머니의 교복, 책상, 인형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할머니가 상을 차려왔어요. 된장찌개, 김,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한식이었어요. 현이가 제일 좋아했던 된장찌개야. 너도 좋아하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제이콥이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가끔 이런 맛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할머니 생각난다면서. 할머니는 제이콥이 밥을 먹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현이하고 똑같네, 똑같아. 밥 먹는 것도. 할머니, 제이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좀 더 머물러도 될까요? 엄마와의 추억도 찾고 할머니와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오래오래 있어줄 거야? 할머니랑? 네, 할머니, 엄마가 못한 효도를 제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이콥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눈가에 웃음꽃이 폈어요. 제이콥이 할머니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손자를 위해 아침상을 차렸어요. 30년 동안 혼자였던 부엌이 이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제이콥, 일어났니?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다. 네, 할머니, 금방 나갈게요. 제이콥도 할머니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서툴지만 텃밭일도 거들고 무거운 것들도 대신 들어주었죠. 할머니, 이 배추 언제 심으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심었지. 겨울에 먹을 김치 담그려고. 현이도 어릴 때 이렇게 도와주곤 했는데 할머니는 제이콥에게 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개구쟁이였던 현이가 논에서 미꾸라지 잡다가 진흙투성이가 된 이야기. 첫 생리할 때 당황해서 울었던 이야기. 엄마가 그랬구나. 제이콥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어느 저녁 할머니는 현이의 방으로 제이콥을 데려갔어요. 여기가 너희 엄마 방이야. 30년 동안 그대로 놔뒀어. 방 안에는 현이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일기장, 좋아했던 소설책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현이가 직접 만든 십자수 액자까지. 제이콥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1994년 3월 5일. 오늘 엄마랑 또 싸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는 이해해주지 않으신다. 하지만 엄마를 미워할 수는 없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겠는가. 할머니는 일기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그때 제이콥이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만 드셨어요. 그리고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그리워서였던 거네요.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할머니와 제이콥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전 뉴욕에서 회사 다녀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거든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똑하구나. 현이도 공부 잘했어. 할머니는 혼자 어떻게 이 큰 집을 다 관리하세요? 뭘 할 일이 있어야 사는 거지. 밭도 있고 닭도 키우고 바쁘게 살았어. 그런데 제이콥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서 좀 더 오래 살면 안 될까요? 회사 일은 컴퓨터만 있으면 원격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할머니랑 계속 살겠다는 거야? 네, 3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엄마가 못다 한 효도를 제가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이콥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현이가 이런 좋은 아들을 키워줬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현이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현이야, 내 아들이 왔다.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야. 이제 엄마 외롭지 않아. 고마워. 이런 선물을 보내줘서. 다음 날 아침 제이콥은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우리 손자야. 미국에서 왔어. 어머, 정순이네 손자가 이렇게 컸어? 그래. 현이 아들이야. 착하지. 제이콥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제이콥에게 말했어요. 제이콥아,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할머니,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어요. 같이 만들어가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30년의 공백을 넘어 다시 만난 가족. 할머니 정순 씨와 손자 제이콥은 이제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사랑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었네요.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손자를, 제이콥에게는 따뜻한 할머니를 안겨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 우리들의 이야기 비밀노트였습니다.